세 번째 사연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남자친구가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했던 사람이 요즘은 연락도 뜸하고 만나면 자꾸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헤어지자고는 안 합니다. 계속 붙잡기는 하는데 예전처럼 사랑하는 느낌은 안 들어요. 제가 계속 만나도 되는 사람인지 너무 고민됩니다. 이런 사례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맞아요. 진짜. 요즘은 너무 이런 사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만남과 헤어짐이 너무 쉽죠. 너무나 쉬워요. 너무 빠르고. 네. 그래서 이런 사례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사례자들한테 네가 참고 만나봐라.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니네의 사랑이 너무 편안해진 거다. 너무나 설렘이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런 게 싫은데요. 설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맨날 말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거의 아마 이 사례자는 이미 반 정도는 그냥 내려놓는 상태 같아요. 남자친구를 이제는 설렘이 덜해서 이제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례를 여쭤봤던 것 같아요. 나이가 혹시 몇 살이라고 했어요? 안 보여요. 나이는 나이는 안 없고 얘기했어요. 2년 만났다고만 나와 있어요. 젊은 만약 이 사연이 젊은 젊은 사람이. 그리고 이 사연이 30대 40대 약간 좀 그럴 중년의 사연이었을 때랑 약간 좀 틀리죠. 좀 완전 다르죠. 다르죠. 완전 뭐가 다릅니다. 다를까요?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사랑, 열정, 네. 그리고 순간적인 감성으로 만나는데 어느 정도 이제 30대 이제 초반 정도 되면 결혼, 그리고 뭐 나의 또 동반자, 40대 정도 되면 또 다르겠죠. 경제력도 좀 포함이 되고 자식 관계도 포함이 되고 저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누구를 책임을 지고 뭐 누구랑 함께 가고 이런 세상에서 지금은 그냥 나 홀로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났다가 가볍게 또 만났다가 가볍게 헤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사랑을 느껴서 또 증오를 느끼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렇게 늘상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성향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적으로 보면 첫 해와 두 번째 해는 분명히 달라야 되고요. 세 번째 해는 또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영원하지는 않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같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아닐 수도 있고 서로 뭐 잦은 다툼과 뭐 서로 간의 접촉 때문에 좀 시들어질 수도 있고 싸워서 그럴 수도 있고 실망일 수도 있고 너무 많죠. 근데 또 무속적으로 관점으로 보다 보면은요, 또 무속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런 남자는 사실적으로 이 여자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면요, 요즘은 헤어져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어울림으로 이 여자한테 반은 마음이 떴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사연을 말한 자체가 조금은 내려놓은 듯한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남자, 그러니까 남자를 사랑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말은 다 안 했지만 뭐 실망이라든지 아니면 그 남자가 자꾸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피한다든지 아니면 자꾸 그냥 막대한다든지 뭐 그런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없는 이런 연애와 만남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별수죠. 그렇죠. 네. 지금 그냥 이별수가 들어온 거예요.
여자한테 들어왔든 남자한테 들어왔든 근데 이별수라는 게 차라리 양방으로 같이 들어오면 되게 심플하죠. 그런데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 헛갈리는 거지. 헷갈려지는 거고. 그리고 또 익숙함이 2년이란 세월도 짧은 세월은 아니니까 그 익숙함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 헤어진다는 말을 누군가가 먼저 하기도 했다 하더라도 안 잡아도 이상할 것 같고 잡아도 힘들고 지금 근데 그게 저희는 봤을 때 아 지금 이별수가 들어왔구나 그런데 남자 쪽에 들어왔구나 여자 쪽에 들어왔구나 아직은 합의가 안 됐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내려져요. 그럴 때 서로의 인연에 이제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인연을 볼 때 그리고 사주 저는 이제 명리도 좀 보는데 명리의 궁합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서로의 이제 기간이 있어 어느 정도 연이 있다 없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로 조금 지금은 시가 됐다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사례를 보냈을 때는 간단하게 헤어지고 싶다면 그냥 헤어졌겠죠.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말 누구 한쪽은 그대로.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례자분한테 본인이 이별을 하더라도 후회 없는 이별을 하라고. 이 사람을 처음 만날 땐 사랑을 해서 만났고 좋았기 때문에 만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이별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마지막 노력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또 여기서 덧붙이다 보면 정확히 사주에 대해서 또 신령님한테 물음을 좀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좋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외모가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면 성격이 좋든지 아니 집안이 좋든지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 좋아 보이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뭐 애처로워서 뭐 안쓰러워서 만났다 이런 동정심을 만났다라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뭔가 마음이 편하고 뭐 사랑을 느꼈다. 아까 그분이 감성적이라 사랑 이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형태를 보더라도 아마 사주 자체를 좀 뜯어본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이제 2년 3년째 드는 형국에는 서로 얼만큼 잘 어울리느냐 사주에 얼만큼 잘 맞느냐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래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장래가 좀 불안하고 마음도 심중에 마음도 좀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을 먹는 건데 사실은 기대에 못 미쳐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따져봤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특히나 여성이잖아요. 여성들은 남자의 책임감 그리고 또 재력 그리고 또 머리 그리고 또 성실성 여러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5가지에서 2-3가지만 좀 제대로 갖추면 이분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진짜 형편없게 뭐 3개, 4개가 안 맞다. 그리고 사주적으로 너무 뭔가 빠져있다. 라고 하면 저는 이 기회에 탈출할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궁합을 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좀 한번 문의를 드려봤으면 일단은 좋겠습니다. 프로는 주되 우리가 결론을 내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분의 성향, 성품 그리고 사주 팔자 그리고 의뢰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여성분의 이런 거를 좀 사주를 좀 훑어보고 성향이나 이런 걸 좀 따져서 그리고 또 재력도 물론 따지죠. 근데 모든 걸 따져서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래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면 궁합이 참 미묘해서요. 다 맞춰봐야 돼요. 성품이나 사주나 그리고 뭐 집안까지 조상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퍼센트로 얘기하거든요. 이분하고는 50%, 60%, 70% 아니면 빵점짜리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얘기는 하지만 결정은 당신이 해라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아 해도 결과적으로 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맞아요. 이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저희 손님 중에 올해 만났던 연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취업을 준비를 같이 하고 일하는 데서 만났지만 왜 그거 있죠? 저기 뭐 정직원 되기 전에 그 뭐라 그래요? 정직원 되기 전에
예비. 어. 그냥 뭐라고 그러죠? 아. 기간제. 기간제. 거기서 만났어. 우리가 깜빡깜빡해요. 워낙 신경을 많이 쓰고 사니까. 기간제로 있는 거기에서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서로 만났다가 사랑을 꼽혀서 서로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야. 근데 이별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또 싸우면 남자 쪽에서 헤어져 했다가 또 여자가 잡고 또 싸웠다가 여자가 헤어져 그건 또 남자가 잡고 이런 시국을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도대체 우리 무슨 운명일까요? 하고 저는 전화를 받은 적이 안 있었거든요. 싸우는 인연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커플은 헤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왜요? 왜냐면 서로 원수진 살이 있어. 음. 너 죽어 나 죽어 이런 살이야. 그러면 서로 같이 살아도 불행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겠다고 실피 1년, 2년, 3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기간이 무슨 이유가 있겠냐, 무슨 중요함이 있겠나 해서 이제는 좀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 대신 너는 그 사람과 헤어지면 더 좋은 사람이 분명히 바로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 남자와 헤어지면 너는 분명히 직업이 생길 거다 라고 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다. 살이 있었다. 네, 서로 이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 서로의 정으로 억지로 막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런 건 결정 내려줄 수 있어요. 나쁜 인연을 맺고 있었네요. 네, 정말 안 좋은 인연이었죠. 또 근데 다른 지금은 해피엔딩. 난 자꾸 해피엔딩만 다른 얘기하나? 또 다른 뭔가 징조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한 가지가 보였다면 좀 그런 걸 얘기해 연애를 하면서부터 서로가 자꾸 집착이라는 게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워낙 집착 강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건 처음부터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집착이 있고 의처증이 있고 서로 나를 너무 꽉 붙들고 있는 그런 게 그건 연애부터 알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줄 알고 서로가 착각하구나.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나 보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면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어가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가서 이별을 선택을 하려고 할 때는 이별을 못해서 문제가 생긴 그런 팀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정말로 끊어내야 될 시기를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끊어내야 된다. 말 그대로 본인이 부모님 집에 숨어서 살면서도 그 사람을 끊어내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이별을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시기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인간의 마음으로 서로가 아니냐 아니야 하면서도 가잖아요. 맞아,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을 놓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때라도 그 사람들이 이별이 돼야 둘의 불행이 없지. 그걸 계속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불행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한마디 말했듯이. 더 붙이다 보면 의처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처증도요 타고나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더 심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관심이 있으니까 잠깐 의심하고 말고 그냥 적당히 이제 의처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과 관심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의처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이제 상대방 이런 여성분이 믿음을 안 주거나 또 오히려 더 역으로 반대로 이제 더 보란 듯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 정말 전쟁이죠. 그럴 때는 끝내야 돼요. 맞아요. 싸워야죠. 요즘은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다들 직성들이 네. 요즘 현대에는 여자 남자가 없잖아요. 옛날에야 남자들이 권위적이고 이랬지만 요즘은 여자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자들도 우부증 네, 엄청 많잖아요. 많죠. 심해요. 엄청 많아요. 사람 남자들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럼요. 가스라이팅해서 너무 심해요. 자기 굴레에 가다 놓고 그렇죠. 조금 서운하면 울고불고 맞아요. 또 싸우고 또 안쓰러운 척 불쌍한 척 해서 또 그 사람을 또 휘어잡고 폭력이 아닌 이런 마음을 폭력이에요. 마음을 컨트롤하고 뭐 중내산해 하면서 뭐 이게 맞아요. 그렇게 남자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궁합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잘 만나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습성과 그 사람의 뭐 이런 조상과 이런 유전자까지도 저희 몸으로 좀 느껴서 좀 얘기를 퍼센트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책임을 안 지는데 가끔씩 책임을 져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헤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맞아. 곤란해요. 우리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결정을 그렇죠. 확실하게 지어주시긴 힘들지만 그럼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주에 살이 있거나 아니면 또 집착이 너무 강하거나 또 어느 정도는 이제 두 사람의 궁합이 안 맞을 때는 헤어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네, 네, 네. 원수가 만나면 안 되죠. 그리고 너무 깊어지기 전에 궁합은 그렇지. 보세요. 그럼.